반도체 내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된다. 자, 그럼 최근 너무나도 뜨거운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 불리죠. 기계, 금융, 지주사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업종 종목으로 슬림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뜨겁죠. 너무 뜨겁고 네. 지금까지도 좀 꽤 많습니다. 네. 특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요 회색이 뭐냐면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전까지 수익률이 회색 바 차트고요. 대선 이후 최근 지난 주말까지 월요일까지 수익률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랑 회색이랑 모두 뜨거운 거는 보험증권은행 기계예요. 얘네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반대로 철강 턴어라운드, 소프트웨어 턴어라운드, 그리고 비철목재, 화학,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얘네들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올라오는 애들이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조선 엄청 좋았다가 꺾였죠. 네. 건설도 슬로해졌고, 운송도 슬로해졌고, 상사자본재, 화장품 의류, 필수소비재도 좀 슬로해졌어요.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될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기계, 워낙 잘하다가 좀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기계는 큰 조정이 있었고 좀 반등하다가 또 한 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좀 모아놓자. 전력기기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좀 맥을 다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망가졌다라기 보기보다는 좀 매물 소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전과 건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서 원전을 세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주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전은 해외 수주가 필요한데 해외 수주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지 여부가 지금 SMR 아무것도 건설 안 된 건 아시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쪽에서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요 세 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겠죠? 초록색이 증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보험하고 은행인데 저는 증권주는 좀 들고 가도 되겠다. 다만 최근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쉴 때 좀 비중을 확대하자.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권은 정부 차원에서 5,000포인트 특위 뭐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5,000포인트 가면 지금 거래량이 2배가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하고 보험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서 대출 규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들은 좀 억누를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을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그리고 중국 소비주 중에서 내수 소비에 특화되어 있는 쪽들은 조금 톤다운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소비 쿠폰이 돼서 소비가 활력이 돌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비 쿠폰을 그쪽 뭐 대형 유통사나 마트에서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겠고, 소비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 변수가 좀 더 좋아지면 더 잘할 애들을 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뭐 꾸준히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화장품, 두 번째로는 엔터,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좀 정리드리면 그동안 뜨거웠던 업종들에서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 그리고 중국 소비주 내에서는 화장품과 엔터 쪽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어떤 산업에 좀 정책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지금은 비전 차원에서 본다면 회복 국면인 것 같아요. 그동안 거부권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통과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사법 독립이나 이런 개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회복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갈 수 있는 게 성장이잖아요. 성장 국면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이쪽들이 포인트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게 산업정책에 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크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 A부터 F까지 공약이 냈었는데,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헬스케어, C는 컨텐츠 문화, D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 그리고 좀 세분화해서 보면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반도체와 2차전지까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 드라이브 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나씩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단은 코스피 5천 시대를 계속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한 시장 질서,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권익 회복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개정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주목받는 게 뭐 맨날 얘기하는 거죠. AI 뭐 한국은 별로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 여기에 좀 명시드린 것처럼 일부 뭐 ETF나 이런 쪽들은 AI나 이런 쪽에 특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성장 드라이브에 걸고 지금 7위 정도 하는 AI 국가 순위를 3위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쪽의 정책 드라이버가 굉장히 세게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세액공제, 그리고 아리백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하면서 좀 정책 드라이브 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AI와 연계된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또한 뭐 신성장 동력으로 정책이 유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책 중에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네. 중국 견제하기 또 딱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책과 국내 정책이 좀 맞물리는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K컬처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AI 뭐 인터넷 맞물려 있는 게 또 웹툰 하면 또 우리나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겠죠. 네. 그리고 K컬처, K컨텐츠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컨텐츠 수출 문화를 50조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도 세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방산협력국 확대, 우리나라 자체, 한국 자체적으로도 첨단 강군,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국방비 지출과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조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발 시장 선점을 하고 MRO 특수성 원조 이쪽에 특화된 조선들은 좋겠죠. 최근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데 좀 더 밀리게 된다면 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아직까지는 해운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구성 여러 가지 구성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된 부서도 새로 만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아리백 굉장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다만 SMR 지원은 지금까지는 뭐 추진, 강화 이랬는데 지원 방향 검토예요. 정책적으로 미뤄주지, 그러니까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수출을 방해하지는 않겠지만, 수출도 지원하겠지만, 기술 지원을 해서 막 세게 드라이브 걸까?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R&D를 강화한다, 세제 지원 강화한다, 그리고 ESS 보급, 뭐 전력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책 드라이버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산업 정책들이 아마 2026년 예산안 편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산업 정책들이 들어오면 또 어디가 뜨거워지냐? 코스닥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은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좀 천천히 올라왔죠. 이 갭을 메우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것도 저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스닥 ETF만 사셔도 코스피보다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구간으로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것 중에 하반기에도 이제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좋게 보셨는데 그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등도 7, 8월에 좀 담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드라이브도 있지만 저희가 그와 별개로 뭐 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관세 불확실성을 좀 선반영한 애들, 그리고 또 미국 이외의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미중 갈등이 커지면 반사이익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 산업들을 스터디 해봤는데 그 결과 요 세 개 카테고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반도체 2차전지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조선 방산기계, 중국 소비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있고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이쪽이 잘 갔으니까 더 가자라고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 3개월 전에 금융하고 지주사 추천한 분들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제가 모 유튜브 가서 제가 말했던 거 말고 건설주도 좀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되게 당황해 하셨어요. 올해 1월 달엔. 뭐 그렇게 망해가는 걸 왜 추천하냐고. 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못 오른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요게 뭐냐면 요 파란색은 2020년 상반기 수익률 탑5 수익률 평균이에요. 요거는 탑10. 요거는 바텀 10, 바텀 5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과 못했던 애들을 하반기에 어떻게 됐나 그 업종들이 같은 업종들이 봤더니 20년에는
상반기에 셌던 애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못했던 애들도 플러스 반전했죠. 21년을 보니까 마이너스 반전했어요. 잘했던 애들이. 못했던 애들이 플러스 반전했어요. 그리고 22년 보니까 잘했던 애들이 마이너스, 못했던 애들도 그냥 별로였어요. 자, 23년 보니까 잘했던 애들은 마이너스, 못했던 애들은 일부 플러스. 24년에는 잘했던 애들이 잘했고 못했던 애들은 못했어요. 뭐 아직까지 명확한 그건 없지만 확률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이 하반기까지 잘할 확률은 5번 중에 2번이고요. 상반기에 잘했던 애들이 마이너스 반전할 확률은 5번 중에 3번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수가 작긴 하지만 상반기에 셌던 애들을 들고 간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슬림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 못했던 애들을 들고 가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게 저는 실적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애들을 봤더니,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애들을 봤더니 이익 개선 기여도가 상위 5위 10위에 있는 애들 평균적으로 4.4, 코스피 대비입니다. 코스피 대비 4.4, 7.1 아웃퍼폼했어요. 언더했던,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낮은 애들을 봤더니 마이너스 1.9, 1.7 정도 수익률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익 기여도가 높은 애들을 봤더니 여기서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는 잘 모르겠고 유틸리티, 화학, 상사자본들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만 하고 투자 끊고 이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6년까지 봤더니 25년 대비 26년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진 애들이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쭉 지나서 화학, 제약바이오, 기계, 소프트웨어, 은행, 철강, IT 가전, 보험, 자동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생각했던 카테고리 그리고 이익 개선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는 업종들이라서 이런 업종들은 7, 8월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담아가시면 저는 올해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탑다운 전략도 있겠고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탑 10을 정했는데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더 좋아질 애들, 그러니까 선반영해서 나쁘질 일이 없는 애들,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죠.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책 드라이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방산, 기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 낼 때만 해도 방산이 워낙 떴기 때문에 조선하고 전력기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좀 더 밀리면 사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 소비, 네이버, 화장품, 엔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AI도 같은 맥락을 다 있고 웹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을 다 있죠. 그리고 금융 쪽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삼성생명하고 키움증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키움증권도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쉬면 사야 된다. 지금은 좀 많이 올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탑 10 종목 중에서는 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네이버 뭐 이 정도는 지금 가격대에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HD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코스맥스 하이브, 삼성생명, 키움증권은 지금보다는 7월, 8월을 지내고 어느 정도 좀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이 있는데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랑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또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신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 차원에서는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은 전자를 보면은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실적 쇼크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박스권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7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실적이 올해 하반기 8조 원대 레벨업, 그 다음에 9조, 10조대를 가게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왜 선호도를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였냐라고 하면은 자, 올해까지 이익은 쫙 가요. 내년 이익은 조금 모르겠어요. 뭐 물론 AI 사이클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지금 눈높이만으로 본다면 닉스는 30만 원을 넘나드는 그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40만 원, 50만 원 가는 그림이 나올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내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둘 다 좋긴 하겠지만 좀 더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소부장을 하실 때도
전자 관련된 소부장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좀 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리고 대표적인 소유 업종인데 저평가 매력이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도 알기 모르게 꽤 올라왔습니다. 알기 모르게 꽤 올라왔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컨비션이 없어요.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더 레벨 다운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2분기, 3분기는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1분기, 2분기는. 근데 밸류에이션은 PER은 4.78배, PBR은 0.48배. 워낙 낮아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트리거 포인트만 있게 된다면 여기 있을 레벨은 아니다. 지금 자동차 KLX 지수 자체가 직전 고점에 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서 조정 시 비중 확대, 단기적으로 좀 쭉 치고 올라왔거든요. 좀 밀리면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은요. 요즘에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예전보단 좋죠. 좋아지고 있죠. 자,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출렁이긴 해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서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한 많이 빠지면 1000포인트, 110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A, B, C로 조정받으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인터넷은 여기서 더 밀리면 사야 된다. 그러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제약바이오도 알기 모르게 꽤 올랐습니다. 네.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인데 전고점 돌파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편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1분기 시점 반등과 더불어서 2, 3,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적에 근거한 상승 추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는 조금 우려가 너무 과했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이 들어오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저점에서 강한 반등 보였는데 이제라도 좀 손절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저희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관건이에요. 첫 단추를 깨어준 엔솔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 정도 3,400, 3,500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20% 많이 가면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차전지 등락이 있다면 사야 된다. 물론 이번 실적 시즌 때문에 이렇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데 더 가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PER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PBR은 0.9배까지 갔다 이제 1배 회복했습니다. PBR 측면에서도 굉장히 싼 구간이라서 여기서 추세 반전일까라는 것들은 저희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의 80%를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 그렇게 되면 2차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서 2차전지 내에서도 소재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방산 기계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원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방원이 아니라 기계를 표현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조선은 어마어마한 상승세 이후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A, B, C에서 한 2만 1,000, 2만 2천 선 내려오면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기계업종, 전력기기 또한 여기서 A, B, C로 조정받아서 1,9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사도 되는 구간이다. 언더슈팅한다 하더라도 매수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몇 달 만에 거의 반년 만에 5배가 나는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조정이 좀 커요. 왜냐면 5만 4천까지 갔던 게 지금 4만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4만 초반 아니면 4만 선이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게는 보고 있는데 그게 조선방산 기계처럼 정책, 실적 이만큼의 성장 동력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조선 방산 기계는 업황이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돼 있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원전은 진짜로 수주를 받으면서 얼만큼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가 아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조선방산 원전 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 그래도 확실히 방산 아닌가요? 네, 방산이죠. 그럼 방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고점까지 찍고, 예를 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거의 100만 원 근처였나요? 맞아요. 찍고 이제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추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2차 전지 네, 네. 관련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네.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회수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때 네. 이제 그때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 어쨌든 이게 조회수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인 거고 관심이 가야지 투자를 하는 거일 테니까 뭐 이게 완벽한 인간관계는 아니겠지만 상관관계는 있을 테니까 그때 뭔가 이제 점차 2차 전지 조회수가 꺾인다는 느낌을 제가 크게 받았거든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사실은 뭐 북한과의 전쟁 이슈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전쟁, 방산에 대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올리다 보니까 점차 조회수가 약간 이쪽 주제가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방산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운 신호 중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전지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2차 전지 때인데 2차 전지는 22년, 23년에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였는데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전 실적보다 못했던 거죠. 적자도 있었고 그러면서 23년 3분기, 4분기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실적이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올라왔던 여러 가지 스토리가 쌓여서 올라왔던 그림들이 붕괴되는 과정이었던 데 반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2000년에는 원전이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SMR이 전 세계에서 건설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수주가 나올 거다 하는데 수주 받은 기업도 아직까지는 없고 굉장히 큰 계획들은 그림들은 그려져 있는데 근데 방사는 좀 다른 스토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재명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있고 그리고 독일 재정 확대 프로그램, 재무장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산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은 뭐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번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에 있어서도 방위비는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런처럼 단순하게 전쟁이 벌어졌다, 평화다 그게 아니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게 기조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주면은 수출도 확대되고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랑 방사는 좀 다르다. 지금 실적과 업황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원전이 조금 비슷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원전은, 만약에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실적과 업황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들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금융과 지주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충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4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3, 4개월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까지 또 하나는 지주사까지 뭐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협의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법안이 제정되게 된다면 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진에서의 협상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는 야 언제까지 통과시킬 거야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7월까지 추가 개정된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7월 중순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속도 조절, 강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주를 추격 매수한다? 지주사를 추격 매수한다? 그건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좀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와 지주사들의 영역은 매수자들의 플레이 구간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자들은 아니고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내려와야지 새로운 매수자들의 플레이가 펼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못 사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여기서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5에서 20%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타진이 하되 첫 번째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 내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표명한 쪽들을 집중하자. 왜냐면은 기업별로 정책 방향성이 다를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주사 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융주, 지주사는 좀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사자. 그리고 증권, 지주사 내에서는 자사주에 대한 계획,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좀 슬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융에서는 증권주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주사에서는 자사주 계획, 소각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과 지주에서는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좀 더 상법 개정의 둘 대장주, 중에서? 둘 중 큰 섹터, 금융과 지주. 저는 그 섹터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증권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금융 쪽의 증권. 네, 금융 쪽의 증권. 왜 그러냐면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하는 특기도 만들어져 있고
거래 대금이 2배 나가게 된다면 실적은 그만큼 올라갈 거고,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증권주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지금 PBR 9배, 1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상황이라서 그 다음 상승 동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전까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따라갈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고, 그 중에서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로 남을 종목도 뭐 섹터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소외된 것 중에 하반기에 오를 것 섹터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 수혜주는 그 중에서 좀 정리하면 어디가 가장 가까운 섹터가 되는 건가요? 신재생 에너지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 공약을 정리한 것 뿐이라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태양광 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는 아직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겠고요. 이재명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되게 진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에도 관련된 비서관을 따로 둘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이 두 가지 팩터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에 그러면 원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기술 지원 검토 정도로 공약을 내걸어서 원전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원전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원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장 쪽으로 가는 그림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서 요게 명확해지면 좀 방향성이 엇갈리겠죠. 그렇지만 원전은 아직까지는 그런 드라이브 측면에서는 좀 해외 수주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와 신재생 에너지. 근데 AI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많이 올랐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뭐 사실 많잖아요. 태양광, 뭐 풍력, 뭐 여러 개 있는데 어디 태양광에 포커스를 둬야 되나요? 정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리백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 수상 태양광과 풍력, 해상 풍력. 그러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이 두 개의 축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했었고 잘 찾아보시면은 풍력에서는 뭐 글로벌 1위 기업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드라이브 건다라기보다는 기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은 이제 하반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이제 주고 가신다면요? 큰 장 열렸습니다. 큰 장 열렸습니다. 큰 장. 네, 큰 장 열렸는데. 큰 판. 네, 큰 판 열렸죠.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코로나 때 고점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코로나 때 1차 상승 때랑 비슷하다. 2차 상승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배, 3배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못 올라온 업종이나 종목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 지주사가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안 쳐다봤고요. 그리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건설도 안 쳐다봤고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 안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더 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갔던 업종들도 좋은 종목들의 업종들은 좀 매수할 기회를 찾긴 하겠지만 너무 여기에 몰입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덜 오른 중면에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좀 좋아질 애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과는 다음번에 촬영을 할 때 코스피 정고점 3,300을 돌파하고 한 3,400, 500대 촬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